네, 기계 가공 5주차 2교시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이제 그 실습실에 있는 기자재 중에 그래도 좀 가격이 있는 그런 기자재를 하나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이제 뭐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아반떼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K3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자재라는 게 그 가격이라는 자체가 뭐 필요한 사람은 이제 비싸게 주고 사지만 또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제 뭐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계 쪽을 잘 공부하시면 뭐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심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계만 잘 아시면 뭐 조금 수고로워서 그렇지 정말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뭐 보기에는 좀 그래도요, 뭐 철물점 이런 데가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마진이 많이 남아도 이제 그것을 감수하고 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뭐 편의점이나 그죠, 마트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뭐 라면 가격 같은 것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끔 뭐 세일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또 필요할 때는 좀 비싸게 불러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하여튼 기계 쪽을 하면은 하여튼 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쪽 분야를 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기본 수준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뭐 고물상이 됐던 편의점이 됐던 뭐 철물점이 됐던 하여튼 그거를 그죠, 그 시스템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뭐 운영을 하려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저는 요즘 이제 뭐 T자형 인재, T자형 인재, 그래서 그 여러 두루두루 여러 분야를 잘 아는 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T자의 그 밑부분 수직 부분은 어떤 분야를 좀 깊숙이 알아야만 이제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데도 대충 조금 파면은 물이 나오긴 하는데 물이 좀 더럽거나 또 가뭄이 들면은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물도 아주 깊이 수백 미터를 뚫어 놓으면 이제 그죠, 물도 깨끗하고. 근데 이제 파는 게 힘들죠. 뭐 하여튼 100m 파는 거랑 300m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3배가 드냐? 그건 더 들죠. 훨씬 더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도달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더러 이제 힘들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공학을 하고 평생 공학을 했으니까 엔지니어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살아보니까 그 부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혜 부분이에요. 잘 선택하는 거, 어, 잘 판단하는 거, 또 때를 맞추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공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한 거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밥은 먹고 살지만 진짜 부자가 되려면 또 하나의 요소, 또 하나의 덕목.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공학이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초라고 봐요. 근데 뭐 죄송하지만 지금은 엔지니어가 이제 우리 뭐 공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여주기 때문에 대접을 받지만 과거에는 뭐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해둬야 되는데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낮은 우물이 아니라 조금 깊이 파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깊은 지식을 어떻게 도달을 하느냐?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오래 하시면 돼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좀 오래 하면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그 부가가치를 쫓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졸업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일단 이게 눈에 좀 이렇게 좀 안 차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슬리는 부분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장을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좀 더 나보다 봉급을 더 받는 것 같아. 나보다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마음이 동하게 되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런 그 시행착오를 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계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업체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를 때려치고, 다른 데 갔다 결국은 다시 제가 원래 있던 회사로 또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그래서 계속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지루하죠. 물론 지루하죠. 변화가 없지만 지루하지만은 그게 또 어떤 깊이가 있기 때문에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우리 삶은 어떤 뭐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부지런하고 좀 스피드하게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인생의 어떤 그 갈래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을 하고 깊이 좀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인생의 멘토, 선배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두 살 많은 선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배들 얘기를 참 즐겨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은 선배, 좀 연륜이 더 깊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선배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엔지니어생을 했는데 여러분들보다는 한 3, 40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 얘기를 안 믿는데 사실은 진리는 저한테 좀 가깝죠. 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가까운 선배 얘기, 그 선배도 사실 제 인생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선배 말을 듣고 인생을 또 결정을 했다 나중에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론 제가 모든 인생의 결정을 뭐 할 수 있고 뭐 그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진실하게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그런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하여튼 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질문을. 근데 질문이라는 거 아시죠?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그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준이 있는 질문, 좀 차원이 좀 있는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질문하지 말라 이런 소리도 들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물어보고 물론 뭐 제가 바쁘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쟁취하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뭐 해줄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하여튼 뭐 전공 시간이니까 이제 재료 시험 여러분들 재료학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료 시험 방법에서 이제 여러분들 인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인장은 잡아당기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거 이제 하나 이게 까만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잘 보이네요, 그죠? 이거를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그다음에 이제 압축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구부리는 거죠, 구부러지는, 구부러지는. 그다음에 비틀림.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 그다음에 이제 충격 이게 때려가지고 이제 파손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크리프 피로를 얻게 되죠. 크리프 구부러지는 이런 것들 그건 크리프 피로하고 이제 크리프가 생기면서 피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시험을 해내야 되냐? 시험은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시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공무원 시험. 근데 이 시험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우리가 말하는 재료에 있어서 국한을 시켜보면은 이 재료에 있어서 얘의 특성, 얘의 이제 기계적 성질이라고 하죠. 기계적 성질이란 뭐냐면은 늘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하여튼 재료학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뭐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 기계공학을 배우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그 재료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그 이 세상에는 재료들이 있다. 그 재료들에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의 성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더 쓸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아까도 뭐 우리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재료도 마찬가지죠. 재료도 내가 하여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수많은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철금속, 비철금속, 또 뭐 탄소량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는 뭐 규소가 있냐 없냐, 망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분들에 따라서 그 기계적 성질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네, 뭐 가끔 비행기가 좀 이쪽에 아마 노선인가 봐요. 자꾸 좀 날라서 시끄럽긴 한데 문을 닫아놨는데도 좀 시끄럽네요.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하긴 뭐 여러분들은 뭐 안 거슬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강의하는 저는 좀 거슬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경도 시험. 그래서 이제 우리 경도 이 딱딱함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서 이제 보면 뭐 이런 핸드폰이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호치키스가 있고 이게 이제 재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경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내용 중에도 보면은 뭐 그죠? 여기 그 호치키스 심이 구부러지고 하면 건 전부 다 이제 재료에 대한 경도 이런 기계적 성질들이 다른 거겠죠. 자, 경도 시험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냐 시험을 하는데 이제 딱딱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딱딱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우리 이제 무식하게 좀 물어봐서 어떤 재료가 있는데 저거 딱딱한 걸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모컨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얘가 얼마나 단단하냐 이거를 어떻게 아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런 거로 이렇게 찔러 보면 되겠죠. 찔러 보면 아니면 여기다가 뭘 떨어뜨려 보면 얼마나 튀는지 반발로 알 수 있다라는. 여기 마침 이제 반발 계수가 있는 고무 지우개가 있네. 지우개 반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두 개를 긁어보는 거죠. 얘랑이랑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단단한 거로 쇳덩어리로 이렇게 긁으면 얘가 긁힌다라는 얘기죠. 긁힌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압입 눌러가지고 많이 들어가면은 경도가 적은 거죠. 안 들어가는 애가 경도가 딱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어때요? 많이 튀어오르면 경도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경도가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긁어서 긁히면 경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안 긁히면 좋은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USB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제 왼쪽에는 그 유리창이 있거든요. 유리를 내가 긁으면 긁힐까요? 안 긁힙니다. 유리가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도 시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압입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로크웰.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리넬 경도계죠. 브리넬 경도계. 그다음에 이제 반발하는 거를 슈어 경도계. 그다음에 이제 극기하는 거를 이제 뭐 다른 이제 우리 그 비교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로크웰, 브리넬, 그다음에 비커스, 마이어 이런 경도 시험이 있다. 이거 이제 압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반발계수, 반발계수 이제 그 뭐 펜들럼형도 있어요. 펜들럼형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모스, 마르텐스 경도 시험이 이게 이제 긋는 방법이에요. 긋는 방법. 아주 여러분들 모스 경도라 가지고 나중에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이제 단단하고 뭐 진흙 같은 것들은 뭐 이게 힘이 경도가 낮고 이렇겠죠. 자, 오늘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기자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크웰 경도계입니다. 우리 그 실습실에 가지고 있는 아반떼 한 대 가격에 여러분들 뭐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또 별로 뭐 그저 쓸 게 아닌데 잘 사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 시험하는 그런 부서, 내가 재료를 사야 되거나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포항제철에서 재료를 사다가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경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겠죠. 물론 경도만 높은 게 아니라 인장 강도, 뭐 압축 강도 다 필요한 것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뭐 하다못해 녹은 쓰는지 안 쓰는지, 뭐 그죠? 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쉽게, 왜냐면은 경도에 따라서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이 금방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크웰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날로그도 있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거의 나오는 기자재들은 이제 디지털로 많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도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모델 번호에 따라서 좀씩 규격이 다르고 이제 뭐 그죠? 사양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 디지털 타입이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HR 430 MR 시리즈 이렇게 해서 디지털 헤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더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뭐 브리넬 경도하고의 이제 비교치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그 그냥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근데 이거를 이제 표준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표준 시편.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제 얘를 눌러요. 얘를 누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로크웰 경도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자재가 제대로 값을 지칭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기껏 측정을 했는데 기계가 잘못됐어. 의미가 없죠.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저울. 저울. 저울은 우리가 믿고서 써요. 마트에 가면은 저울 그 포도 뭐 600g 재 가지고 주는데, 만약에 그 저울 자체가 600g이라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400g이야. 화가 나겠죠. 그리고 또 궁금함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마트에 있는 저울이 맞는지 내가 갖고 있는 저울이 맞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자재도 마찬가지죠. 시험기도 얘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 이 표준 시편을 쓰게 돼요. 이 표준 시편은 그 이제 그 규격, 그 표준 규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뭐 이제 국제 표준 규격도 있고 우리나라 규격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표준 규격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표준 규격을 가지고 있는 이 재료, 이 표준 시편을 가지고 얘는 경도가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가지고 얘를 눌렀을 때 그 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값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거를 눌러서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값을 이게 틀렸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값이 안 나오면 그 시험기를 이렇게 그 캘리브레이션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춘 다음에 쓰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뭐 이것도 수준이 있겠네요. 당연히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정교한 게 있고 이제 덜 정교한 게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소마다 이거를 똑같은 걸 보내요. 표준 시편을 보내가지고 A라는 그 연구소에 시험을 시키고 B라는 연구소에 시험을 시켜가지고 뭐 여러 군데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다 보내봐라. 그러면 이제 가격 값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또 더 좋은, 그래서 기자재가 더 좋은 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급이라고 그래요. 캘리브레이션급. 그러니까 어떤 측정기가 있는데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시험기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강철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하이트 게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 게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가 가장 정밀하냐, 어떤 거가 가장 그 표준 값에 가깝냐 그러면은 블록 게이지입니다. 블록 게이지. 그럼 이제 블록 게이지로 하이트 게이지를 맞추고, 하이트 게이지로 버니어 캘리퍼스를 맞추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강철자를 맞추면 된다라는 얘기죠. 예. 언제 하여튼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시면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세트를 가지고 교정을 해서 쓰게 된다.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오래 못했잖아요. 1년 정도 저렇게 방치를 해놨는데 그 기자재가 도대체 맞냐? 또 실험실에 있는 습도는 맞냐? 수평은 제대로 맞냐?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압입자죠, 압입자. 인덴터. 압입자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이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압입자. 압력을 줘서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제 그냥 영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덴터. 인덴터는 압입자. 압입자는 인덴터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이죠. 유저즈 매뉴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품을 소개하고 스펙, 클램프를 해체하고,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얘기입니다. 설치하고, 시험 준비하고, 경도 시험 과정을 거치고, 시스템 정밀도 아까 말을 했던, 그죠? 표준 시편을 가지고 맞추고, 작동하고, 세팅하고, 유지보수 하면서 나중에 교정, 틀리면은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궁금했던 우리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넘기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여튼 압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로크엘, 뭐 브리넬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튕겨 이렇게 탄성에 의해서 하는 거 슈아 경도라고 그랬었고, 그 밖에 뭐라 그랬어요? 몰스 경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활석이 1이고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활석에 비해서 1600배의 어떤 경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활석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 금방 부서지겠죠. 그 다음에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여기부터 딱딱해지죠. 황옥, 강옥, 금강석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 시험기가 되는 거죠. 얘랑 비비면 얘가 망가지고, 얘랑 비비면 얘가 망가지고, 이런 식이죠. 얘랑 하면 얘가 박살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질의 단단함과 무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경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레오미르, 뭐 발음이 좀 어려운데 레오미르라는 사람이 이게 한번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을 이제 독일의 모스라는 사람이 해서 모스 경도 방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모스 경도 이제 시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도 시험의 변형 상태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재료학이나 뭐 재료 시험이나 소성, 뭐 탄성, 이것들이 다 같은 범위에 속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뭐 기계 공작, 가공, 결국은 다 여기에 범주에 속해 있어서 이것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소성, 탄성 이론을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단한 표신 물체인 시험편에 눌러서, 누르개가 이제 뭐 인덴터라고 보면 되겠죠? 힘을 가했을 때 변형에 대한 저항력의 크기다. 자, 그래서 경도의 일반적인 용어는 압입했을 때 저항이고, 반발 저항이고, 마모가 안 되겠다는 그러한 저항에 이제 우리가 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 했어요? 누르개 인덴터. 인덴터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누르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인덴터는 어떤 물리적 손실에 대한 충격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누르게 되면 그 자리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표준 시편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게 되면 경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누른 자리는 피해서 다른 쪽에서 눌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힘으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하중 유지 시간을 또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광택이 나야 되고, 또 항상 수직으로 작동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똑같은 조건이 된다. 시험을 할 때는 똑같은 어떤 환경이어야지, 어디는 뭐 이렇게 뭐 온도가 높은 데서 한다든지 뭐 다른 각도에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만은 상식선에서 당연해야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잘못 나오게 되는데, 데이터가 잘못 나오면 3세판을 해도 이게 미심쩍어. 그죠? 여러분들 한 번 했는데 안 돼. 두 번 해서 달라. 세 번 했는데 또 달라. 이게 되게 힘들.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다 같이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 이런 환경, 처음에 주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은 요 정도 하고요. 조금 또 이렇게 끊었다가, 하여튼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제 올해 단풍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올해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을인데,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인생도 가을이고 이제 날씨도 가을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을이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인생은 청춘 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가을은 가을이 오기 때문에 가을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늘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